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의 한 근거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나스닥이 1.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하로 0.78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뭐 단순합니다. 제가 리먼 브라더스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올라갔는지 요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현재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몇 개를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 빠진 하락폭을 보게 되면요. 재밌게도 한 22% 정도가 빠졌습니다. 근데 역대 여러분들이 2009년도 리먼 브라더스 겪으면서 22% 이상 빠진 경우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랑 리먼 브라더스 이때였고요. 이 사이에 이제 브렉시트 같은 상황이나 피그스 같은 게 있었을 때도 그 정도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빠졌던 거는 이제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주 요인이었는데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2012년도, 13년도 요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2016년도 이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때 빠졌던 것이 30% 정도 빠졌고요. 그 전에 2018년도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가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의 20%와 지금과는 상당히 유사한 그런 흐름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에를 좀 보면은 여기가 포인트인데 이때가 지금 2015년, 16년입니다. 15년 중순부터 16년까지 여기에 20%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현재 빠진 22% 정도의 하락은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나스닥에서.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가 달랐냐? 2015년도, 16년도 왜 달랐냐면은 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 2016년도가 되기 바로 직전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 금리를 올려서 금리를 2% 가까이 올려요. 그리고 이때 한국은 금리를 못 올립니다. 2018년도에 이렇습니다. 2018년도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 시점이 2016년도예요. 양적 완화를 하고 2009년도부터 제로금리에서 2016년도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가파르게. 2016년도부터요. 그 시점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이때도 왜 그랬냐면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제 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때에 그 셰일가스의 내용도 나와 있어요. 예. 셰일가스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단 배제를 하고 어쨌건 요 20%의 하락과 그 하락을 찍은 이후에 금리 인상이 되고 결국엔 2.5%까지 올리거든요. 그때 주가는 어떻게 됐냐? 2018년도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냥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이렇게 똑같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건 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예전과는 다르다가 아니라 어차피 똑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차피 긴축을 하고 있고 그 긴축의 마지막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다른 폭락입니다. 그죠? 또 다른 폭락이에요. 여러 가지 명분을 위해서 다시 과거를 좀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맞는 이런 고비들이에요. 이런 고비들인데 이때도 보시면은 최하가 21%, 16%, 17% 이렇거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나스닥의 하락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겪는 문제는 여기 있죠. 우리가 겪는 문제는 이 급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금리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자, 금리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 주가가 폭락할 것이냐. 금리 인상만으로는, 인플레이션만으로는 여기에 폭락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데 지금도 그러지 않냐라고 하지만은, 어쨌건 그렇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 자체가 틀려요. 엄청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딛고 올라가도 딛고 올라가지, 이게 그냥 그대로 빠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액션은 저는 금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인상할 때마다 주가는 계속 흐름을 타고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중국 공세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잡힐 거라고 좀 보고요. 인플레이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가는 것을 막을 뿐이지 인플레이션이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의 정도도 2.5%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6년도의 흐름과 저는 상당히 유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때에 이제 한국 증시 잠깐 보면은 2016년도죠. 이때입니다. 이때 보면은 같이 올라줬습니다. 같이 올라줬고 2016년도에 같이 올라줬고 이게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요즘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와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올라갔다가 코로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최근에 나스닥이 20% 하락, 뭐 테슬라 갖고 계신 분도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도 어쨌건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저점은 아주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